자, 사금은 이제 정수리가 흙에 묻히는 것을 이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토의 건토가 이제 두터워서 이제 금을 덮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신약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토로서 금을 생하는 이제 조방지신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토가 특히 이제 경금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자에서 이 정화라는 진신이 투하면은 기본적으로 정화와 무토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무토를 써도 되고 기토를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토와 기토에서 경금과의 관계를 살피면 기토는 기본적으로 경금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팔자가 약할 때 기토를 쓰는 것이 이제 보통 무토를 쓰는 것보다는 효용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하지만 동금, 그러니까 이제 금수상관에서는 무토가 수를 제방하는 효용이 있기 때문에 기토가 무토의 효용에 미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무토와 기토의 희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기토는 기본적으로는 경금과의 관계는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윤즉생이라고 해서 윤토생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토를 보면 금은 더욱더 예리함을 드러내고 생기를 얻고, 그래서 팔자에서 기토가 희신으로 작용하면, 인수가 희신으로 작용하면 기본적으로 인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길신 중에 물론 총관도 좋고 재도 좋지만 인수의 효용은 더욱더 각별한 데가 있어서 사길신에서 인수를 첫 번째로 꼽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람은 일단 기대로 언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경금은 기토 인수와는 잘 조화되는 편인데, 텍스트에 보면은 사금이 흙에 덮이는 걸 싫어하는 건데, 사금이라는 것은 활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숙살직이 생명을 죽이는 그런 기운이죠. 그래서 이제 경금을 사금이라고 합니다. 또 굿셀강을 써서 강금, 이것도 경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니면 이제 경금이 특별히 더 이제 계절을 얻어서 추금이나 이런 경우에 또 왕금이나 감금 이렇게 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하면은 보통 이제 기토를 쓰는데 덮이는 걸 싫어해서 무토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봄, 여름의 경우에 이제 무토를 쓰기보다는 기토를 쓰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이렇게 이제 무토보다는 기토를 기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습토죠. 그래서 습토는 따로 금이 이제 흙에 묻히는 그런 매금의 상황을 그렇게 따로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팔자에서 무기토가 혼잡해서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매금되는 상황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다가 이렇게 토가 이제 무기토가 이렇게 태다해서 팔자에서 이것이 이제 금이 이제 이렇게 묻히는 상황, 이렇게 되면은 토다가 이제 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토가 이렇게 이제 무토가 왕할 경우에는 매금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무기토가 섞이거나 또 기토가 너무 왕한 경우에는 금을 오염시키는, 그래서 이제 쇠가 진흙 속에 빠진 그런 경우를 일단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토가 지나쳐서 이렇게 이제 아주 기신으로 작용해가지고 팔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금을 씻어내는 것도 없고, 임수로 또 정화라는 성분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기토가 이제 기토와 경금에 이런 관계일 경우에 그것을 소통하는 관목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토가 왕해서 그것이 병이 될 때는 태백이 지호에, 그러니까 이제 지호라는 것은 지하실이에요. 땅 아래에 그런 갇히는 상으로 봐가지고 태백 입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금되는 물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관제라든지 또 납치를 해가지고 감금당한다든지, 또 인옥, 그러니까 어차피 옥살이,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흉조가 깃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캄캄한데 경금 일원이 처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과 병의 관계에서는 태백 입평이랬죠. 형혹에 된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형혹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 상태가 좀 미혹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서롱잡이 병이 돼가지고 이렇게 될 때는 일단은 아프고 너무 아프니까 제가 귀신이 침범할 정도로, 그러니까 헛것이 보일 정도로 미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팔자에서 칠살이 많아가지고 나를 공신하고 그것을 버틸 능력이 없는 아주 그런 태악한 명식에서 보통 정신이 미혹해지는, 그러니까 멘탈이 일단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인수가 이렇게 화근이 되어서, 이것은 이제 자기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뭐 그것을 구제해줄 그런 인덕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경금의 상황에서 특히 그것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니까 이때 태백 지호, 그러니까 태백이 이제 그 지호에 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태백 대형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옥살이나 간제와 이렇게 관계가 있을 정도로 해서 기토가 귀신의 역할을 할 때는 신상에 중대한 신액이 있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월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해월에는 기토가 그 해중임수와 혼임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간목이 투한 상황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경금과 간목의 이제 사이에서 간목을 이렇게 잘 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를 용하면 기토를 용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뭐 해월에 간목이 투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신약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식재격이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신약할 때 기토를 쓴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그 기토가 뭐 인수로서 이렇게 이제 신약명에서 이제 조방지신으로 쓰지만은 해월에서는 특히 해중임수와 기토가 섞여서 이렇게 이제 혼임하게 되면은 그것이 가불목을 생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재산을 증식하게 되고 재를 생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그 간목은 또 병정이 있으면은 병정의 화를 또 부조하는 그런 효용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인월에 갑인월에 경금이다 이러면 제격인데 굉장히 좀 신약하죠. 이럴 때 이제 기토를 쓰면은 기토는 간목을 배양하는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월에는 혼임되어 가지고 또 간목이 희신 간목이 또 장생의 기운을 얻어서 용신도 권황한데 그것을 한결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용이 있다는 점에서 기토가 기본적으로 간목에도 유리하고 또 경금에게도 유리한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기토와 간목의 관계, 또 기토와 경금의 관계, 뭐 이런 것은 지금 학습하고 있으면 이미 이제 기토와 간목의 관계 또 학습했겠죠. 그리고 또 혼임용법에 대해서도 뭐 그 전에 몇 차례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임이라는 게 아무 때나 혼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혼임된 것이 가불목을 생하는데 그 가불목이 팔자에서 좋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혼임의 용법을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명리부에 보면은 해월이면 이제 금수상관이죠. 금수상관이 기본적으로 임수로 씻어내면 그 사람이 총명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뒤에도 있는데 이때 이제 토가 있으면은 좀 완고하고 어리석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토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간목을 더 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고집이 생기는 겁니다. 왜 자기 고집이 생기냐면 자기 방식이 통하는 것을 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만 좀 아집이 강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해월에 이제 그 식상용인격이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경금편에서는 제격 투인이라든지 또는 뭐 식상용인격이 그렇게 그 부기를 이렇게 확정하는 격국이 성격되어도 그 귀의 정도가 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좀 총명하면서도 그 사람이 완고하고 좀 어리석은 속성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그 지혜롭고 이러려면은 그 팔자에 그리고 또 그 지혜롭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현상에서 부기로 드러나야 그 사람이 뭐 훨씬 더
그 사람의 그 지혜와 총명성을 우리가 일단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가 없이 그냥 이렇게 다른 격국, 뭐 제격 트윈이나 또 식상용인격으로 이렇게 성격된 경우는 특별히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을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이 하여튼 좀 세고 그런 좀 융통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해월 상황을 얘기한 것은 이때는 기토가 아니고 무토가 더 기묘한 용신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리부에서 말하는 그 토는 기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월에 기토가 있는 상황은 해월에 기토가 있는 상황은 해월에 무토가 있는 상황보다 못하니까 총명함이 있어도 좀 어리석고 완고한 그런 기질이 나타나고 여기에 화까지 없으면 이 사람이 승두지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상 철학이나 또는 뭐 우리가 이런 그 실용이나 이런 거 안 해도 마음이 공문에 있고 또 이런 뭐 정신개척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나름대로의 뭐 이해력이라든지 또 통찰, 자기와 타자와의 관계를 또 한 번에 이해하는 뭐 그런 언더스탠딩이나 뭐 인사이트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꽤 똑똑한데 실제로 성과를 못 내고 그 다음에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그런 좀 고집이 있는 거야. 그 토를 이제 그 용신으로 써서 그런데 그것이 뭐 그렇게 크게 자기만 옳은 거지 두루두루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크게 이롭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승두지류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제 불교에 뭐 예를 들어서 조계종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불교 조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 보면은 이제 선불교란 말이에요. 선불교. 이게 이제 오로지 이제 타자와의 관계를 그 고려하는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금씩 갸웃가웃할 때가 있어요. 그 선종이라는 게.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인수의 긍정적인 작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공부하고 사유하고 또 깨달음의 측면에서는 어떤 효용이 있지만 하나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 그래서 그 명리부에서는 뭐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총명한데 어리석고 완고하다.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아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도 없으면은 뭐 동월에 화가 없으면은 우리가 세속적인 그 잣대에서 또 일반적인 관점에서 풍요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이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승두지류가 되고 또 세속에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도라는 것은 세사일반에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속문을 떠나서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속문과 완전히 결별되어서 구하는 도는 좀 허무한 겁니다.